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톡. 오늘은 정말 특별한 세팅을 마련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무대에 앉아서 오늘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많은 관객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제가 오늘 약간 달달달달 떨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총본부장 강지연 본부장을 모시고 도대체 데이케어라는 곳은 무엇이고 누가 데이케어를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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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이렇게 네. 인사를 나누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화장을 하니까 새롭네요. 화장을 하시니까. 그렇지. 네. 매일 화장 별로인 얼굴을 보다가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뻐졌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누가 그렇게 예뻐졌다고 하셨나요? 저기 지금 손 드신 분들이요. 네, 진심이셨어요? 아하. 자, 오늘 우리 강지연 씨를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요. 데이케어라는 곳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보통 데이케어라고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가는 유치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이너스 데이케어에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요. 네. 네, 데이케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아, 데이케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너스가 데이케어 오픈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유치원, 오픈하게 된 걸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 몇 살인데 보낼 수 있냐, 뭐 퀄리피케이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당황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조이너스가 유치원까지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건 또 좀 좋게 들리기도 하네요. 유치원까지. 오, 네. 얼마나 크면? 네,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카톡방에 있던 어떤 분이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이야. 그렇게 한 방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 맞네요. 노치원. 네. 시니어 데이 헬스케어 센터. 성인, 어르신, 네. 어르신 데이케어 헬스 센터라는 말이 귀에 박히는데 네. 어린이 유치원은 그냥 데이케어라고 하고 헬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이케어는 이렇게, 데이라는 말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낮에 오셔서 계시는 곳이지만 헬스가 들어간 데이케어가 있고요. 헬스가 안 들어간 데이케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스가 들어간 데이케어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정부에서 그 건강 상태로 인해서 꼭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것이 데이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그 어떤 자격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우선은 건강인가요? 헬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그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요. 그런데 만약 정부의 보조를 받고 싶으시면 재정 상태도 같이 봅니다. 재정 상태, 결국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냐? 주머니에 얼마 있냐? 통장에 얼마 있냐? 매달 얼마 버냐? 네. 그리고 그러면 다 까발려야 되네요. 내 상황을? 그렇죠. 얼마를 가지고 계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얼마가 있냐? 지금 재산이 가지고 계신 게 얼마가 되느냐? 보험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장래보험은 있으신지, 또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사실 조금 미흡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혼자서 건강하게 병원을 다니시고 막 이런 거를 하시기에 내 주머니 돈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돈 많은지의 기준이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은행에 얼마가 있느냐예요. 우리 최윤숙 대표님 은행에 얼마 있으세요? 은행이 빚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퀄리피케이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최윤숙 대표님은 마이너스 통장이신데 네.
우리 어머님들은 제가 가끔 보면 너무 아끼셔가지고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 모으셨으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미국 기준에서는 본인 통장에 2,000불이 넘게 있으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평생 모아서 2,000불을 못 모으고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네요. 미국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네. 지금 SSI 레벨에 의하면 통장에 2,000불이 넘으면 그 퀄리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불이 그저께는 있었다가 오늘은 없을 수도 있고 항상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정부에서 어떻게 알죠?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아네요, 뭐. 네. 이제는 그 모든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요. 다만 이제 상식선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한국에서 잠깐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는데요. 그게 한 달 이상, 2달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가지고 계신 메디케이드가 끊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은행에 2,000불,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보험이 10,000불 이상 있으시면 안 돼요. 보험이라는 건 무슨 보험을 얘기하죠? 뭐 생명보험이나 장래보험 같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생명보험은 우리가 상당히 젊어서 가입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생명보험을 깨야 되나요? 엄청 아까운데?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보험을 지금 만약에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를 이제 정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자격이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10,000불짜리 생명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재의 그 현금화를 했을 때 이제 얼마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캐시밸류로. 예, 캐시밸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본인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어쨌든 보험도 우리가 SSI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영향을 준다. 그럼 집은 어떨까요? 집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집은 한 채까지는 괜찮습니다. 집 100만 불짜리 있어. 막 저 슈가로프 이런데.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맞아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말이 안 돼요. 관객에서. 그렇죠. 어떻게 100만 불짜리 집이 있으면서 SSI를 받겠습니까? 50만 불 이하. 오! 우리 네. 지금 심희순 어머님 여기 관객석에 앉으셔서 50만 불 이하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약 55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이거 다 들려야 되는데 마이크에. 자, 지금 어머님이 저쪽에서 집은 한 50만 불이고 차는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차는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한 대요. 차는 한 대까지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제 두 분이 2대를 부부가 다 사용하시면 2대도 괜찮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한 대인데 간혹 가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2대를 부부가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다. 네, 그렇지만 한 사람이 2대를 소유하시면 안 되죠. 이제 자동차, 보험,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재정 상태를 알아보는 건데요. 제가 지금 아까 들은 얘기 중에서 SSI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와 같이 한국으로 말하면 전국민 보험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 되시면 가지고 메디케이드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의료보험인데 그러면 SSI는 도대체 뭐예요? SSI는 생활보조금이라고 한국말로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어떻게 금방 보면 저기 관객에서 대답이 막 또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래서 살짝 이제 모르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힌트입니다. 이렇게 팁. 우선은 SSI가 이제 794불이 현재 2021년 기준이잖아요. 그건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나는 794불 수입이라서 신청을 못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연세가 이게 드셔도 일하고 싶으시죠, 가끔.
아니 네. 가끔이 아니라 나는 계속 일하고 싶으신 분이 많으시죠. 저는 가끔 일하고 있어요. 네, 일을 하고 싶으셔서 어떤 임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임금은 반만 카운트합니다. 50%만?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794불의 수입이 있는데 그게 연금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 받으신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반만 카운트 하시기 때문에 SSI를 약 300불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팁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그냥 용돈으로 700불을 벌어. 아니면 794불을 정말 벌어요. 그러면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SSI를 신청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50%만 카운트하니까 지금 50% 하면은 뭐 400불 조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SSI로 그 위만큼 남은 300 몇십만큼을 오히려 채워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건 또 이제 여러 상황을 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카운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SSI를 받고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자격이 돼서 이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에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전반부가 끝났어요.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관객 여러분들 쉬시고요. 그리고 조이너스 데이케어에서 진행하는 모아모아톡 후반부 잠시 쉬고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본부장인 강지연 본부장과 함께 관객 여러분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이 텔레비전에 얼굴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표정이 굳어 계세요. 표정이. 그러면 나중에 TV를 봤을 때 관객 여러분이 화가 난 얼굴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더라도 스마일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지연 씨, 우리가 전반부에는 이제 데이케어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주 정부의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그죠? 내 돈 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내 돈 내 간. 내 돈 내간.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정부에서나 이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케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까요? 왜? 그 질문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실 거예요. 네. 왜냐면 정말 제가 어르신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0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이너스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텍스도 안 냈어. 나는 미국에서 어떤 기여를 안 했어. 그런데 나는 정부의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힘들어도 난 집에 있을래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예.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댁에 계시다가 다치셔서 이머전시를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좀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미국에서는 자녀분들이랑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잘 없고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한국도 모시는 집 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운도 딸리시고 뭐 몸도 편찮으시고 해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으셨을 때 병원을 가시게 되면 그 병원에서 쓰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케어라는 시스템 아니면 간병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하면 복지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의료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
결국 일거양득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그게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것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나 올 수 있게 해주고 있지를 않잖아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헬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있고요. 그 데이케어에 오시는 분들은 정부 기준으로 널싱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널싱홈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널싱홈에 가시면 특히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은 거의 한 달에 제가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땡땡땡 그냥. 땡땡땡. 네. 아주 큰 금액을 정부가 매달 이제 지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지불보다 적은 지불이 이 데이케어나 홈케어나 도시락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머리를 썼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는 그런 서비스 받기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용하는 게 정부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데이케어 오면은 정말 재밌잖아요. 재밌으세요? 네. 데이케어 오는 게 재밌으세요? 네. 어느 데이케어에 가는 게 재밌으세요? 이봐. 왜냐하면 여기서 녹화하는데 이런 소리 안 하시면 안 되죠. 네. 이 부분이 편집이 될까요? 편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를 보는 게 재밌으세요? 제일 먼저는 친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재밌으시고 그 다음에 최은숙, 그 다음에 강지연, 그 다음에 김신. 껴줘야 돼. 유미연, 황영희 다 있습니다. 맞아요. 반가운 얼굴들을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말도 하고 밥도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지금 저쪽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딱 엄지를 내미시는 거예요. 자, 제가 농담처럼 9988-234 얘기 많이 드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4 돌아가신다. 이게 꿈이고 저희 시어머님 생전의 기도가 자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가 생전의 기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건강하게 좋은 음식 먹고 즐겁게 이 몸과 심신이 모두 프레시하게 돼서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죠. 근데 데이케어에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근데 좀 억울하다. 너무 비싸면. 정부에서는 사실 하루의 비용을 어느 정도 평균으로 내 돈 내고 내가 가라 얘기하고 있는 비용이 있나요? 정부가 꼭 얘기하는 비용은 없지만 보통 이제 미국 데이케어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80불 정도가 그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80불 정도로 미국에서 미국 데이케어선 받는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너무너무 큰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실 이제 리타이어 하는 플랜을 굉장히 일찍 세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 한국 정서로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리타이어 플랜을 굉장히 늦게 시작하게 돼서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각 개인의 사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뭉뚱그려서 하나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강지연 씨가 대답하는데도 어떤 부분은 땡땡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하고 진짜 본질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곳이 데이케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모아모아톡 강지연 씨와 함께 미국에서 있는 어덜트 데이케어 헬스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이 방송을 보시고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이너스 케어의 강지연 본부장을 찾으시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이너스 케어 전화번호는 늘 강지연 씨가 광고하는데 나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갈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멋지고 힘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